안녕하세요. 우박개입니다. 음, 제가 또 비닐을 쓰고 나왔죠? 이거는 캐나다에서 산 거예요. 머리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모자나 뭐 이런 거에 의존하게 되죠. 자, 오늘 할 얘기는 요겁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영상들에서. 근데 뭔가를 하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못 쓰는 글씨인데 그냥 일단 노량 죽음의 바다 이렇게 썼어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좀 갖다 쓰면 어떠나 싶기도 해요. 예. 그리고 만드시는 분들도 2차 저작물 만드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1차 저작물을 만드신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좀 고려하셔가지고 서로 윈윈하면 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 머릿속으로는 이게 뭐 편집할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차고 넘쳐요. 근데 저작권 때문에 어떻게 못하겠어요. 잘못하면 뭐 계정도 폭파된다 그러고. 제가 그냥 또 플렉스 하나 하자면 제가 그 옛날에 LG에 대해서 광고 대상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다름이 아니고 그 TV 스토리보드 그려서 이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때 주제가 카스맥주였어요. 그리고 제가 차용해 갖고 온 거는 백드래프트라고 하는 분노의 역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면서 스토리보드를 이제 초안을 잡았고 그림은 저랑 제 후배가 이제 그림을 그렸었고 그래서 뭐 저는 뭐 제일 효과적인 그 화면을 나열한다고 생각하고 쭉 이렇게 그 초안을 잡아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 심사위원들은 전혀 다른 해석으로 그게 딴 게 아니고 그 이게 마치 코만도처럼 이렇게 막 복장을 갖다 척척척척 그렇게 하는 복장을 입고 가가지고 화재 현장에서 이제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카스 맥주를 이렇게 던지면 그게 폭발해가지고 불이 다 꺼진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 냉동 건조공법인가 뭐 하여튼 냉동 요법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런 식 해석해줘서 제가 그 본의 아니게 상도 받고 중요한 건 이제 상금을 받았다는 거죠. 거의 한 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상금을 받았었어요. 그래 학교에서 또 장학금 또 받고 그래서 대학 졸업할 무렵에 굉장히 큰 선물을 하나 받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광고 계통으로 갈 생각은 없었어요, 전혀. 영화를 찍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후배는 뭐 그 뒤로 광고업계에 들어가서 광고업계 제 1등 기업에서 이제 그 퇴사를 했어요. 이제 거의 정년 가까울 무렵에 정년은 아니지만 하여튼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아주 능력 있는 카피라이터로서 일을 끝내고 요즘도 뭐 가끔
외주 제작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능력 있는 친구예요. 자, 일단 노량 얘기를 들어가 보면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제가 이 말을 하다 보니까 뭐 라스베가스도 한 50분, 1시간 가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대전제로 깔고 갈 거는 이게 역사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역사에 관한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장군 3부작 중에 제 나름대로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순위를 매겨보자면 1등은 한산, 2등은 노량, 3등은 명량. 그렇습니다. 각각의 뭐 특징이라든가 뭐 아쉬운 점들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네. 노량 얘기를 하러 나왔으니까. 일단 대전제는 뭐냐면 역사라는 게 진실이잖아요. 진실. 그런데 프랑스의 역사학자 중에 폴 벤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아마 단박에 보이실 거예요. 폴 벤느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었냐면 역사란 30%의 진실과 70%의 구성적 상상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0%의 구성적 상상력이 뭡니까? 구성적 상상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추측하는 거잖아요. 막말로 구라치는 거예요. 좀 막말 쌍말로 하자 그러면 구라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개연성 있고 진실에 굉장히 기반을 해서 유추해낸 거잖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이야 하려고만 들면은 할 수 있는 CCTV 같은 게 리얼타임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문헌 아니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역사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기록하는 거는 역사, 기록이 안 된 건 선사.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폴 벤느는 역사란 30%지. 굉장히 적죠? 우리 생각보다 훨씬 퍼센테이지가 적잖아요. 사실은 진실이 70%고 구성적 상상력이 30%일 것 같은데 그 저명하다는 프랑스의 역사학자조차도 30%의 진실과 70%의 구성적 상상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본다면 노량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3부작 같은 경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사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구라라고 보면 돼요. 허구. 말을 좀 순화해서 허구. 허구가 7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절반 반올림을 하는 차원이라 그러면 이거 그냥 허구죠. 자, 그런 인식에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그래서 스포일러가 일단 이순신 장군의 역사잖아요. 그럼 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던 안 말씀드리던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 노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영화적인 성취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전 기본적으로 편견이 굉장히 없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나라, 이거는 한민족들한테 굉장히 그 애증관계 내지는 원한관계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일본 안 좋아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영화를 보러 갈 때는 머릿속에 뭘 갖고 가냐면, 이순신 장군이 그냥, 저 개다짝들을 그냥 다 때려 부셔갖고 수장시켜버리는 그걸 생각하고 간단 말이에요. 슈퍼히어로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슈퍼히어로가 누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 말고. 이순신 장군만은 슈퍼히어로가 없잖아요.
물론 뭐 살수대첩에 강감찬도 있고, 어? 뭐, 권율 같은 경우, 행주대첩 같은 경우도 있고, 음? 그렇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제가 굉장히 거슬렸던 부분이 뭐냐면, 북설이에요, 북설이. 북설이. 아, 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어, 너무 감정적으로만 전달하는 것 같아서, 물론 편집자주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북설이가 그렇게까지 끌 필요가 있었나? 절반으로 줄여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과하면 좋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예시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투 장면 같은 경우에, 너무 지루해요. 좀 화려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난중일기를 이순신 장군께서 못 쓰셨잖아요. 돌아가셔가지고. 그렇다면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가지고 21세기의 어떤 기술력과 이런 걸로 그 해전에 관한 역사를 정말로 제대로 붙은 싸움이었잖아요. 노량이. 전사까지, 죽음까지 물싸해가면서. 그럼 좀 더 화려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 노량에서처럼 단순하게 그냥 배가 몰고 들어가서 이렇게 부수는, 물론 뭐 기본적인 성취도는 당연히 있다고 하는 전제 하에요. 네. 그것도 안 되면은 뭐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초반에 너무 지루해요. 아, 그 서울의 봄 보면 그 뭐 막말로 군바리들이 그냥 서로 모여가지고 어? 떠드는데 그런 긴장감을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정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상상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좀 긴박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면이 좀 많이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올 역사 영화도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래서 한산을 1등으로 꼽았던 이유가 아주 명쾌해요. 한산은. 아쉬운 점도 물론 되게 많지만 기본적인 틀에 있어서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명백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잡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좀 더 나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뭐 박해일 같은 경우에 전혀 이순신 장군 이미지하고는 다른 뺀질뺀질한 이미지인데, 이순신 장군에서 꽤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박해일 같은 경우 좀 달리 평가했던 전 작품이 최종병기 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나름 잘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역시나 한산에서 잘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들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장점을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영화에서 좀 새로웠던 점은 뭐냐면, 전투 장면이 지루하긴 했지만 포만 쏘는, 배에서 포만 쏴대는 그런 게 아니고, 백병전에서 피아에 서로 뭐 이렇게 능력 차이가 보여지지 않을 만큼 아주 리얼하게 묘사가 됐다는 점에서 꽤 높이 평가합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네.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배우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어, 그 하여튼 뭐 서포트 해주는 다른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배에서의 백병정 장면은 꽤 리얼하고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화에서
연기로서, 그 다음에 캐릭터에 대한 분석으로서 원탑은 백윤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저는 그 감독판 말고 그 전에 봤을 때는 이병헌이 역시나 뭐 저기 뭐야 젊고 인기 있는 배우니까 그쪽에 무게를 실어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역시나 그랬는데 감독판을 봤더니 아 이건 백윤식의 영화더라고요. 어. 이번 노량 같은 경우도 아 백윤식의 카리스마가 김윤식의 카리스마를 압도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악마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어떤 타고난 재능과 그 다음에 노력과 그 다음에 연기 내공과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흠을 잡는다기보다 너무 악마적인 것 같아요. 능력치가. 뭐 외국에 배우들 많이 있잖아요. 로버트 드니로라든가 뭐 알파치노라든가 이런 배우들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백윤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그 백윤식의 역할이 나오면서부터는 볼만했다. 긴장감도 굉장히 많이 유발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은 노량, 죽음의 바다 당연히 돈 주고 가서 볼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보셔야 돼요. 제가 뭐 국뽕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고 제가 언급했던 단점들도 사실은 뭐 말을 안 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장점은 저는 백병전하고 이번 영화에서 장점은 백병전하고 백윤식의 그 악마적인 연기에 대한 재능. 아, 이건 정말 볼만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 그 노량에 대한 그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아니요, 8.5점 드릴게요. 네.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이상 우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